사일러스는 어두운 지하실에 서서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은 피 묻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붉은 빛으로 맥박치는 뒤틀린 순금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동전이 짤랑거리는 듯한 소리로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더 필요해. 사일러스는 칼을 내려다보다가 아내가 자고 있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땅은 죽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흙은 깨진 접시처럼 갈라졌고 작물은 회색 먼지로 변했습니다. 가난한 농부 사일러스는 현관에 앉아 황무지가 된 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헛간처럼 그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와 아내 마사는 어제 마지막 남은 가죽 허리띠를 삶아 수프를 끓여 먹었습니다. 희망은 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떠나야 해요, 사일러스. 마사가 가늘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엔 죽음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일러스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죽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뿌리나 쥐라도 찾으러 말라붙은 숲을 헤매던 그는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땅의 구덩이 속에 희미하고 기이한 빛을 내는 씨앗 하나가 있었습니다. 씨앗은 무겁고 차가웠으며 금속 같았습니다. 그가 아는 어떤 식물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말라비틀어진 핏줄에 쌓인 금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절박한 본능에 이끌려 사일러스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간 밑에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로 들어가 흙바닥에 구멍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라라.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릴 구해줘. 그는 마지막 남은 귀한 물을 씨앗에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료도 가져오고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켜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일러스는 분노했습니다. 쓸모없는 것. 그는 소리치며 벽에 박힌 녹슨 못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촤악. 날카로운 금속이 그의 피부를 찢었습니다. 걸쭉하고 검붉은 피 한 방울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씨앗이 묻힌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칙. 마치 피가 산성 용액인 것처럼 땅이 지글거렸습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작고 뒤틀린 싹이 솟아올랐습니다. 초록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번쩍이는 황금이었습니다. 사일러스는 손의 고통도 잊은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싹은 묘목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작은 가지에는 순금으로 된 잎사귀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일러스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땄습니다. 깨물어 보았습니다. 진짜 금이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달려가 잎사귀를 팔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신선한 고기와 와인, 부드러운 빵을 샀습니다. 그는 마색에 오래된 동전 꾸러미를 발견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일러스는 나무가 더 자랐을 거라 기대하며 물량 동이를 들고 지하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시들어 있었습니다. 황금빛은 탁해져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보였습니다.
물을 부었지만 물은 표면에 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고, 그리고 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 손바닥에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나무가 부르르 떨었습니다. 탁하던 금빛이 다시 밝고 윤기 있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가지들이 뱀처럼 뒤틀리며 뻗어나왔습니다. 나무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일러스는 탐욕스럽고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치고는 싸군. 그는 손에 헝겊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황폐했던 농장은 개조되었습니다. 사일러스는 벨벳 코트를 입었고 마사는 새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일러스의 몰골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비쩍 말랐으며 늘 어지러워했습니다. 그는 팔에 난 수십 개의 칼자국을 숨기기 위해 긴 소매 옷만 입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살다시피 했고 마사에게는 기도하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나무는 이제 사람 키만큼 자랐습니다. 이제는 피 몇 방울로는 부족했습니다. 황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일 한 컵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사일러스는 쇠약해져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물을 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피는 더 이상 안 돼. 그러자 나뭇가지가 바늘처럼 날카롭게 굳어지더니 황금 열매들이 회색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피가 필요해. 하지만 꼭 내 피일 필요는 없잖아. 사일러스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이 유일하게 남은 닭 한 마리에 꽂혔습니다. 그는 닭을 지하실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나무는 커다란 황금사과 3개를 맺었습니다. 사일러스의 탐욕은 나무보다 더 빨리 자랐습니다. 그는 닭을 더 사고 돼지를 사고 떠돌이 개들을 데려왔습니다. 지하실은 피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괴물처럼 자라났습니다. 껍질은 이제 단순한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살아있는 장기처럼 붉은 핏줄이 맥박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사일러스만 들을 수 있는 낮고 진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먹이를 줘. 나무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먹이를 주면 세상을 주마. 사일러스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마사가 그를 몰래 따라왔습니다. 지하실 계단 위에서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황금나무, 그 주위에 널린 동물들의 사체들, 그리고 해골처럼 변한 남편이 염소의 목을 따고 있었습니다. 사일러스,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악마 같은 짓이에요? 사일러스가 퀭한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재산이야, 마사. 우리가 살아남은 비결이라고. 마사는 공포에 질려 뒤틀린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사악해요.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고 있잖아요. 당신 꼴을 봐요. 죽어가고 있잖아. 그녀는 그를 끌어내려고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당장 태워버리겠어요. 안 돼! 사일러스는
그녀를 밀쳤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우린 왕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나무는 듣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생명력을 감지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흙바닥을 가로질러 황금뱀처럼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웅궁거리는 소리가 귀가 먹을 듯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일러스에게는 더 이상 가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맛을 보았기에 이제는 궁극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거대한 재물 없이는 금가루 하나도 내어주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사일러스는 어둠 속에 앉아 떨었습니다. 붕대 감긴 팔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내어줄 피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 어두운 생각이 그의 뇌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나무가 심어준 생각이었습니다. 큰 거 하나면 돼. 나무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황금의 숲을 가질 수 있어. 사일러스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위층에는 마사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나무를 태우려 했어. 그는 스스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미래의 방해물이야. 그는 칼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없었습니다. 괴물이 있었습니다. 탐욕에 빨려 바싹 마른 악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채앵. 내가 무슨 괴물이 된 거지? 그는 흐느꼈습니다. 금속 조각에 내 영혼을 팔았어. 그는 다시 지하실로 뛰어내려가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널 죽여버리겠어. 그가 나무에게 소리쳤습니다. 찍어버릴 거야. 그가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캉. 날이 줄기에 박혔지만 나무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강철을 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끼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무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채찍처럼 날아와 사일러스의 허리와 목을 휘감았습니다. 가지들은 따뜻했고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위장한 근육과 핏줄이었습니다. 네가 날 먹여 살렸지. 나무가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네가 먹이가 될 차례다. 황금가시가 피부를 뚫자 사일러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는 바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그의 혈관에서 직접 빨아 마셨습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동안 그는 나무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황금 열매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쓸 수 없는 불을 바라보며 죽어갔습니다. 수년 후 한 여행자가 버려진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로 들어간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중앙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나무 모양이었지만 그 뿌리에는 금으로 도금된 해골이 엉켜 있었고 입은 영원한 비명을 지르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행자가 황금 잎사귀를 만지려 손을 뻗자 해골의 손가락이 꿈틀했습니다. 탐욕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사소한 타협, 피 한 방울 같은 작은 희생만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서서히 그 나무의 거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경계하십시오. 사일러스는 누리지도 못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바치고 나중에는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광기의 굴레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지하실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마시는 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잘라버리십시오. 진정한 부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화이지 당신을 뜬 눈으로 밤새우게 만드는 황금이 아닙니다. 100년의 조언이었습니다.